네, 공개방송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. 좀 빨리 들어오셨네요. 많이 들어오셨네요. 네, 여러분님, 어서 오십시오. 자,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, 네, 1번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바로, 출발을 좀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심리적인 부분과요, 증시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네. 콜드블루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많이 들어오셨네요. 네. 식사하셔야죠. 빠르게 끝내고. 네. 자, 여러분께 이제, 공개방송을, 이 사람은 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, 자주 들리시는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오늘도 공개방송 예정이 많이들 돼 있으니까, 다른 전문가님들도 참여를 해서, 그 전문가님들의 뷰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. 증시를 할 때 뭐 절대적인 거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다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뷰를 어떻게 투영시켜서 또 공개방송에 오신 분들에게 잘 전달을 해서 만들어 가느냐 과정이 중요할 것 같고요. 자, 이제 6월이 흘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 생각하시는 성장 주도주로의 어떤 방향성 전환인 것 같아요. 전반기라고 좀 지칭하겠습니다. 네. 전반기는 뭐 반론의 여지가 있습니까? 그죠? 민감주도 답이 될 수 있고요. 가치주도 될 수 있고. 여기 이제 한판승으로 끝났고요. 뭐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. 답은.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인데, 의견이 다들 분분한 것 같아요. 저도 증권사 전화도 많이 받았고, 회사도 좀 들렸다 오고 했는데, 과연 성장주로서의 어떤 주도주 편입이 좀 있을 수 있을 것이냐. 뭐 이건 것 같아요. 가장 궁금하신 게 이제, 시스템 반, 저는 좀 시원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편이거든요. 제 주관이기 때문에, 정답은 없는데, 전문가가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으면, 그 또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거에 대한 해답은 오늘 간략하게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원래 이제 전문가들이 공개 방송을 하게 되면 중요한 내용들을 좀 뒤에 배치하죠. 좀 질질 끄는 경향들이 좀 있으신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. 네. 뭐 회원 가입으로 연결되면 좋겠지만 저는 그 부분은 오늘 미련이 없어요. 네. 그래서 답변부터 좀 말씀드리면 저는 성장주가 주도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없습니다.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. 네. 이게 제 답이고요. 오늘 왜 공개 방송을 많은 분들이 오실까라는 내용을 제 나름대로 좀 적어봤어요. 과연 하반기 때 반도체, 2차전지, 뭐 5G 반등 트리거가 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컸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이 전문가와 함께 했을 때 나의 계좌가 조금 더 수익률이 창출될 수 있을까 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좀 더 어떤 교육적인 메리트를 갖고 계신 분들, 갈망이 있으신 분들, 내가 이 전문가한테 잘 배워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까?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압축을 시켜봤는데, 첫 번째 답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. 뭐, 가치주냐, 성장주냐, 이런 캐묵은 이제 좀 논란 같은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. 지금 뭐 이제 이렇게 좀 끝이 났지만, 제가 봤을 때 여기도 부각은 될 거예요. 부각은 될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했을 때 포트를 꾸리는 게 가장 급선무지 않습니까? 그죠?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도 있을 거고 매매 관점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가장 관전 포인트가 좀 되지 않습니까? 네, 서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. 이럴 수가 있는데 저는 로케이션 장세라고 좀 회원들한테도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가치주가 끝났다. 성장주로 탁 가고 2차전지, 5G, 시스템 반도체, 작년 같은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계속 날아갈 것이다. 이런 장세는 제 주관으로 말씀드리면 단호하게 없습니다. 네, 그런 장세는 일어나지 않고요. 작년 같은 그런 장세는 가장 주식시장의 변동사항을 봤을 때 유동성이라는 게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? 그건 무리수라고 저는 좀 보는 쪽이에요.
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게, 뭐, 5G 이미 물린 지 다들 1년 지나셨잖아요. 네. 반도체 물리신 지 1년 지났고, 그나마 2차 전지가 마지막까지 버팀목 했었는데, 2차 전지 못 간 지 이미 반년이 흘렀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인정을 해야죠. 저는 인정하는 쪽입니다. 저도 5G 물려 있습니다. 네, 경험이 어서 오십시오. 물린 거죠. 방향성을 잘 못 봤다는 겁니다. 시인해야죠. 단지 저는 이제 5G를 적극적으로 미는 전문가는 아닌데 5G 가시고 계신 분들에게 좀 홀딩 사인을 많이 냈어요. 다른 전문가님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 그 전문가님은 고마워하시든 어쨌든. 네, 5G에 대해서 홀딩 사인을 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. 이종산업과의 교광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섹터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. 여기서 이제 2분기, 3분기에 시장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시장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소형주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. 이건 좀 불가능하지 않겠나. 신규로 진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좀 얘기가 틀리겠지만 지금 5G에서 신규 진입을 논하는 분들도 상당히 좀 머뭇거림이 있죠. 뭐 5G 작년에 죽사발 났다는데 이거 신규 진입해서 될 걸까? 확신이 없단 말이죠. 신규도 확신이 없어요. 그죠? 그래도 뭐 좀 내가 해보겠다 하신 분들은 뭐 조금 수익이 나겠죠.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신규로 쳤을 때 뭐 다산 정도인 것 같고요. 5G 안에서 상대적인 메리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다른 섹터보다 낫다는 게 아니고 5G 안에서 상대적인 메리트. 내가 굳이 한다면 나머지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는 쪽입니다. 그럼 뭡니까? 본전에서 손실을 줄여야 되겠죠. 이게 답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5G 뭐 중대형주 5G 안에서 시가총액 1조 여기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. 여기도 가능성이 있는데 기존에 가지신 분들을 뭐 단가가 뭐 KMW 8만원, 7만 5천원, 8만 5천원 수익 안 나겠죠.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보는 쪽이에요. 1년 동안 계속 홀딩 하셨는데 작년에 수익 났던 거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. 작년에 저는 수익 더 많이 났습니다. 네. 그런 건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지난 과거는 늘 잊으십시오. 네. 앞으로 했을 때 신규 진입을 하면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. 근데 그 신규 진입을 했을 때도 종목은 상승 반등을 할 수 있는 건 두세 종목 정도. 근데 문제는 이 신규로 진입하기가 겁이 난단 말이죠. 겁이 나죠. 아씨 이거 뭐 될 것 같은가? 뭐 반도체 이런 거하고 좀 다르죠. 뭐 가치주들 뭐 철강 건설 이런 거하고 또 실적이 확인 안 되니까 좀 다르단 말이죠.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는 쪽이에요. 중대형주들은. 네. 투자 관점으로는 좀 부적합한 것 같고요. 혹시나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. 2년, 3년 정도 5G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뷰를 어떻게 보시냐 했는데 저는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. 그 정도 장기 투자는. 근데 뭐 3개월, 1개월 뭐 이렇게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는 5G는 가능성 없다고 보는 쪽이에요. 그 가능성이 없다는 건 뭐냐? 수익이 창출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매매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가지고 치고 빠져야 된다는 거죠. 그 부분은 이제 각자의 단가가 틀리고 종목이 틀리기 때문에 결정하셔야 돼요. 이번에. 저는 뭐 회원방에서 5G에 대한 접근을 한번 노렸던 적이 있습니다. 솔직하게. 있었는데 공략하지 않았어요. 공략을 하지 않고 선회를 좀 했습니다. 조금 후회가 되는 게 늘 보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공략 포인트를 좀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 이 꼴은 결국 계획성이라는 건데 너무 계획성들이 없지 않나. 자기가 뭔가 매매 관점이 됐든 투자 관점이 됐든 내 돈을 굴리잖아요. 지금 소중한 피 같은 돈을 굴리는데 공략 포인트가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. 뭔가 할 거면 공략 포인트라는 게 계획성이지 않습니까? 뭐 5G가 됐건 2차 전지가 됐건 시스템 반도체가 됐건 정치 테마주가 됐건 작전주가 됐건 세력주가 됐건 어떠한 공략 포인트를 갖느냐에 따라서 수익률과 투자 기관과 각오가 틀려야 된다는 것이죠. 너무 생각들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.
뭐 이게 좀 되겠지.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? 안 되면 그냥 존버더라고요, 보니까. 안 되면 존버예요.